뽀하, 안녕하세요. 저는 모브이즈 8기의 영상팀 신주아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 1학기를 국내 대학교가 아닌 독일 캠튼 대학교에서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에 입국해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 생활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되었고요. 독일에서 생활하는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2주는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독일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 배경과 독일에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가격리를 하게 된 배경은 해외 입국자여서가 아닙니다. 제가 2021년 3월에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5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자가격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같이 살고 있는 플랫 형태 기숙사 플랫메이트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떠서 저도 같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걸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는 게 이 쉐어하우스의 주방을 공유하고 화장실을 공유하는 이 공간에서 다 같이 자가격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가격리를 안 하는 친구가 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자가격리를 하던 그냥 다 같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공용 공간에 갈 때는 자가격리하는 친구는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제 플랫메이트 같은 경우는요. 해외 입국을 해서 5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심지어 다른 플랫메이트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노래도 듣고 같이 주방에서 밥도 먹고 파티도 했어요. 그래서 파티에 참여한 친구들, 저의 플랫에 같이 사는 친구들 모두 다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입국자, 두 번째는 확진자랑 접촉을 했을 경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도 자가격리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가격리를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위험한 국가인 경우, 예를 들면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국이 계속 바뀔 때마다 자가격리 대상 나라도 바뀌고 있고요. 또 자가격리 일수도 바뀌니까 꼭 대사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가격리를 할 때 해외 입국자의 경우 PCR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하고요. 그리고 독일에 입국하자마자 도착해서 한 번을 또 하고,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에 PCR 테스트를 한번 한 다음에 만약에 음성이 뜨게 된다면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랑 자가격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 플랫메이트가 확진이 뜬 다음에 저희는 다 각자 방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를 했고요. 공용 주방을 쓰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이용을 하고 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가격리 일지를 작성해요. 열은 오늘 나는지, 오늘 감기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설사나 근육통이라든지 코로나와 관련된 다른 또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매일매일
어플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해요. 제가 자가격리를 했을 때 어떻게 PCR 테스트를 했었냐면요. 제가 자가격리 시작하고 한 5일에서 6일 정도 지났을 때 헬스 디파트먼트라고 뭐 독일의 보건복지부 같은 곳에서 보건소 같은 곳에서 직접 저희 플랫으로 찾아와서 개개인마다 PCR 테스트를 따로 해준 다음에 이런 종이를 한 장씩 주고 가요. 여기 보면은 QR코드가 있는데 한 24시간 정도 되니까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마지막 날쯤에 또 이렇게 검사를 하러 똑같이 오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주신 다음에 한 하루 정도 지나니까 이 QR코드로 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음성이어서 바로 열심히 또 놀러 다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받은 이 질문들에 대한 Q&A 답변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보통 유럽은 알아서 마스크 쓰고 마트 가서 식재료 사고 그런다던데 자가격리도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 유럽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유럽 국가가 똑같은 규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는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한국에서 온 언니가 매일 음식을 사다 주고 입구에다 두고 가면은 그 가방을 챙겨와서 제 음식을 챙겨 먹었었기 때문에 독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하고 지내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뭐하고 지내면요. 정말 심심해요. 정말 할 게 없는데 저는 뭐 보통 드라마를 좀 많이 보고 심심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싶으면 아이패드로 이제 노래방 유튜브 틀어가지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러고 스트레스를 풀고 아이도 덕질했어요. 독일은 뭐 주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독일은 네, 키트 같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받은 게 없어요. 슬퍼요. 한국 최고. 맨날 파스타 먹나요? 파스타 맛있죠. 네, 파스타 맛있습니다. 근데 맨날은 먹지 않아요. 저도 한국에서 밥솥을 사왔기 때문에 밥을 해 먹었습니다. 파스타 그리고 이제 조금 질리기 시작하네요. 독일 자가격리와 한국 자가격리의 차이점.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할 때 뭐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쓸 방과 개인이 쓸 화장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끼리 뭐 같이 화장실을 쓰고 뭐 확진자가 아니어도 화장실 같이 쓰고 그냥 마스크 쓰면 된다는 느낌이고 한국보다는 규제가 조금 덜 심하다? 그리고 코로나 PCR 테스트를 할 때 한국은 코도 쑤시고 여기 혀도 쑤시잖아요? 근데 저는 독일에서 혀만 쑤셨거든요. 뭐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몇 주 동안 자가격리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확진자와 접촉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나요? 일단 타국에서 엄마 아빠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자가격리를 하는 도중에 뭐 플랫메이트들끼리 막 둘이서 막 밥 같이 먹고 있고 자가격리 수칙을 안 지키는 거를 볼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흡연자들은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 제가 흡연자는 아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약간 애들 지켜봤는데 몰래 나가서 피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마다 저희는 창문이 이렇게 되게 크게 있고 한국처럼 방충망이 없어서 그냥 애들 이렇게 창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피고 뭐 테라스에 있는 방에 있는 친구들은 테라스 나가서 피고 방에서 그냥 창문 열고 폈던 것 같네요. 사람들 진짜 마스크 잘 안 써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독일은 그래도 약간 법을 좀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건물에 들어가서는 마스크 많이 잘 쓰고 또 번화가 거리에서는 또 마스크를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비해서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네, 질문 보내주신 분들도 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답변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모글즈답게 독일 비자를 만들 때 모인을 이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독일 비자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 한 가지 뽑으라면 뭘까요? 당연히 스페어컨토 계좌 만들기겠죠? 저는 엑스파트리오로 스페어컨토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해외 송금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외 송금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이 큰 돈을 해외 계좌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가긴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못 보내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모인이라는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보장되고 수수료도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엑스파트리오랑 모인이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엑스파트리오라는 쿠폰 코드를 모인 창에 입력을 하시면 수수료를 영원에 보내실 수 있어요. 이 쿠폰 코드 꼭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모인 1회 송금 최대 금액이 55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550만 원 보내고 이러면 에러 뜨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2번으로 나눠서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수치 국가는 꼭 룩셈부르크. 아이반 코드도 잘 입력해 주시고 BRC 코드도 잘 입력해 주셔서 잘 전송이 되는지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모인을 이용한 독일 생활 두 번째 꿀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해외에서 계좌 개설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독일에도 카카오뱅크와 같은 똑같은 회사가 있어요. N26이라고 모바일 뱅크가 있습니다. N26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코시국에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과정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계좌 개설비가 안 들고요. 계좌 유지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해지할 때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편한 어플 플러스 편한 은행. 하지만 단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계좌를 만들다 보니까 제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발급되는 과정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애플페이를 사용해서 미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점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네요. 근데 저희가 애플페이를 사용하든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N26 계좌에 10유로라는 돈을 미리 넣어놔야지 이제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모인을 통해서 제 계좌로 10유로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10유로밖에 안 보내는데 수수료 나가면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저희 마음 아픈 걸 모인에서 알아줬는지 학생 할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영원으로 저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할인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영원으로 모인 해외 송금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제 카드를 이렇게 여기 N26에 여기 원래 카드가 있던 자리인데 제가 뗐거든요. 이렇게 딱 카드를 보내주더라고요.